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정리될 거 아니에요. 언론이 해줄 리가 없잖아. 새로 고전 꼭지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민정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정태호입니다. 저는 지역의 관악을 지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첫 시간에 첫 파트너로 왜 정태호 의원님을 선택하신 겁니까? 일자리와 경제에 대해서는 이분만큼의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알고 계신 분이 없거든요. 일자리 수석하셨거든요. 네. 네. 캐스프라는 차 알고 계시죠? 광주형 일자리. 예. 그 대박이잖아요. 예. 내 작품이다? 오늘의 주제는 일자리예요. 일자리. 우리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시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나라보다도 한참 위에 있어요. 맨 위에 게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위야.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부족하다는 거지. 120시간이라도 해야 된다. 120시간이라도 말이 해야 돼. 됩니까? 또 하나. 최저임금.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최저시급 주 52시간제 비현실적 제도 철폐하겠다. 세상에 이런 말을 대선 후보가 하다니. 이제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정부는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이제 올려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초창기에 인상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그 당시 언론 공격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그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후보로 나왔던 모든 후보들이 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거든. 맞아요. 당연히 그는 이제 국정과제가 됐던 건데 첫 번째가 이제 16.4%가 올랐죠. 첫 해에.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충격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걸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 거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야, 아니 근데 최저임금은요. 이런 형식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최저임금은 예. 우리 이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지금은 이 최저임금 덕분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중간점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잘 알아듣기 쉽지 않은 그 용어들이거든요. 저임금. 저임금. 저임금 노동자의 어떤 그런 건데.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다. 예.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이 발언을 보고 이번에 평상시에 무슨 고민을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 좀 정도로. 세게 말할 수는 없나요, 의원님? 예. 이제 청와대 예. 수석도 아닌데? 이제는 세게 얘기해도 돼요? 예.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고민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니, 그런 거죠.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저임금 네. 노동자가 네. 가장 많은 나라인데, 네. 아니,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자격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발언이 바로 이 발언이에요. 너무 깁니다, 문장이. 다시 한번 그 대목을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의원님? 예. 고민이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 계속 하시죠. 일자리 수석했을 때보다 여기 나온 게 더 힘드실 거예요. 빨리 브리핑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도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거 소상공인들이 진짜 좋아했던 맞아요. 결정이었어요. 네. 예. 이것 하고 나서 소상공인들 그 단체 중에서 한 단체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에서 공격이 굉장히 많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자신 없어 하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서 그거 아니다. 반드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되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 당면 과제고 반드시 다음 정부가 민주정부가 돼야
그걸 이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노동 환경에 내몰리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차이가 나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 곡선을 꺾자는 거잖아, 위로. 그렇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줄여놨는데, 더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거꾸로 위로 올리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절박함이 되게 큰 겁니다. 이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사람이 딱 등장해 놓으니까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분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든 게 연구직, IT 기업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 예. 이럴 경우에는 막 그 밤을 새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쪽에서 요구했던 게 탄력 근로제라는 거를 예. 요청을 했던 건데 그게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예. 그런데 어디서 듣고 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고 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 조지는 검사 역할만 하다가 들어오니까 뭐가 좀 어리벙벙한 거지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근데 뻥뻥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진짜?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해냈다. 근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누굴 선택할 거냐. 그리고 매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서 이번에 무역 1조 달러 달성했고요. 그래서 사상 대통령께서 특히 무역에 대한 성과가 너무 좋은데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면은 좋은 뉴스는 포탈에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면 자화자찬한다고 꼭 써요. 자화자찬. 아니,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말하는데 그럼 말하지 말라는 건가? 네. 사상 최초로 1조 달러 돌파했다는데 그리고 말도 하지 마.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역대급이죠 그야 말대로. 이런 건 또 강조해서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네.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뭘 얘기해. 조선업 굉장히 힘들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왜 칭찬 안 하나 몰라. 엄청난 이거 성과예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망했다고. 맞습니다. 망했다고 난리 났었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한진해운을 없앴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조선업 부활을 외치면서 이번 기회를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그때, 됐죠? 예, 그때 그 준비를 안 했으면은 좀 이런 성과가 못 나오는 거죠. 조선업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또 그 다음 장도 보시면 벤처 투자액도 사상 최대치를 돌파를 합니다. 신생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투자들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물들이 수많은 신생 벤처 기업들입니다. 뿐만 아니죠. 문화 콘텐츠도 수출 사상 첫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 1인당 GDP가 G7을 처음으로 추월했고요. 종합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1인당 GDP G7 첫 추월. 이탈리아를 앞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수 정권 하에서 이거 나왔으면 이게 한 달짜리, 한 달짜리. 그럼요. 봐라. 보수 정권이 우리가 G7을 능가한 나라를 만들어냈다. 청와대 있을 때도 너무 답답했던 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문비어 첨가를 한다는 자화자찬한다는. 아니 언론이 써주든가 자기들이. 그렇죠. 자기들 성과를 안 있는 쓰든가. 그대로 성과를 있는 그대로 써주든가 써주지도 않으니까. 네. 답답해 진짜 미치고 활짝 뛰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왔겠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은 선거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이루은 성과에 대해서 우리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네. 꼭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의원님 세상 처음 듣는 방식으로 웃기시네. 외워주세요. 선거는 전쟁이거든요. 술자리에서 밀리지 마시라. 계속 소스는 되겠다. 아, 그렇지. 술자리에서 이거죠. 밀지 마라. 네. 그렇게 메모리 얘기할 반도체 때? 1위, 조선업 1위 해봤어?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뭐냐면은 2020년에 고용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66.2%인데 이게 1% 올리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근데 2021년에 67%가 됐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가 67% 다시 회복한 거거든. 이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잘 관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바로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성과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외울까요? 그렇죠. 67%. 67%를 외우셔야 돼요. 67%. 1% 올리는 게 진짜 힘들다. 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왜 어렵냐 그러면은 지금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잖아요. 이게 좀 고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고용 없는. 대기업에 20조를 투자를 하더라도 500명밖에 고용이 안 늘어나요. 이미 고도화됐기 때문에. 네, 고도화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용 얘기를 하면은 야당에서 그런 공격을 해요. 잠깐만요. 이거, 그 뭐가 어려워, 그러면. 뭐라고요? 고용 없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예. 성장, 그 당선됐을 때 수락 연설문의 첫 번째 아젠다가 성장이었어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를 고용 있는 고성장 시대로 바꾸겠다. 자, 그러면 66 외우고, 그다음에 67 만들었어. 응? 얼마나 고용 성공적이었는데, 뭐 1% 올리는 게 대단해? 그러면은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라는 걸 모르냐, 이 새끼야? 요렇게 하란 거죠? 그렇지. 네. 그렇죠. 역시 우리 총수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시네. 네. 그래서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에 제2 벤처붐이 불고 있어요. 제2 벤처부? 네. 제1 벤처붐은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있었죠. 예. 그 제2 벤처붐이 불고 있는데 아까 내가 오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이 제2 벤처붐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6만 7천 명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외우기 쉽다. 67% 6만 7천 명. 역시. 일타 강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2 벤처붐이야, 이 자식아.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때 IT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꼽혔다는 건 다들 알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요 제2 벤처붐으로 일자리 몇 개 만드는 줄 아냐? 6만 7천 개. 그거는 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그 민간에서 6만 7천 개 제2 벤처붐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는 새로운 비전이거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놓으신 많은 일들이 부동산 하나 때문에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 속상한데, 그러나 이런 성과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다음 정부의 발걸음을 되게 가볍게 해줄 거라는 거죠. 이 표현은 써먹기는 어렵네요. 예. 다음 정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거야. 이거 너무 80년대 대사 같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덕을 예. 톡톡히 볼 거야. 연말 연시에 대선 얘기가 화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후보 얘기들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잘한 게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제 싸울 총알을 지금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지하는 네. 유권자들에게 무기를 줘야 된다.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똑 떨어지는 문정과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톡톡히 보게 될 거야. 그런 거 좋다. 67 이제 외웠고요. 소득 부분도 봐야죠. 아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임금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말이다. 임금 5분위 배율. 원래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써줘야 상대가 찍소리 못하는 거거든요. 임금 5분위 배율. 네, 맨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해가지고 위에 20%, 맨 밑에 20%. 그러니까 20%씩 자르는 거죠. 그 소득을 5 덩어리로 나눈 거죠. 그렇죠. 20%. 그래가지고 맨 밑에 거하고 맨 위에 거의 배수. 이 배수가 크면은 소득 격차가 크다라는 거고 줄어들면은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는 한마디로 얘기죠. 빈부격차네요. 네, 그래서 임금 5분위 배율이 우리 정부 들어서 2016년 때 5.24에서 4.35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다. 근데 이제 양극화 해소 요거는 좀 식상하거든요. 임팩트가 없어요. 임금 5분위 배율 아냐? 그냥 임금 격차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예.
제압할 때는 확실하게 제압해줘야 된다. 예. 임금 5분의 배율 알아?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이렇게 5배 이상 차이 났다가 지금 4배로 줄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최저임금의 효과죠. 최저임금의 효과. 네. 예.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네, 아닙니다. 함부로 자르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네. 네. 유럽은 노동조합이 되게 세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네.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맥락이나 역사적 맥락을 그러니까 뭐 전두환 찬양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문재인 정부 성과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발제자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이미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델로 해서 따라갈 나라도 없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게 바로 표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뽑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국가가 됐는데 이때 아무 고민도 없는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정책을 펼쳤다가 얼마나 그게 국가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빠뜨릴 수가 있겠어요. 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내뱉는. 네. 자, 오늘 첫 시간 강사로 괜찮았거든요. 예, 의원님의 그 의도치 않은 세상에 처음 본 개그. 외우세요, 이런 거. 그거. 나는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개그라고 얘기하면 어떡해. 마무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수석했던 소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고. 오늘. 오면서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청와대 지금도 일자리 상황판이 있냐. 지금도 대통령님 집무실에 있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 일자리 성과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 더더구나 우리 지지층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보를 알 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은 잘 외우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술자석에서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좀 일자리 뭐로 나오기만 좋겠습니다. 하면은 67 알아, 이 새끼야? 그렇죠. 67. 67! 6만 7천 명. 네. 67. 임금 5분위 배율. 그 몇 문장만 알아도 제압할 수 있죠. 자, 요런 식으로 저희가 분야별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주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들을 하셔요. 근데 경제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그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경제 지표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경제 폭망 프레임을 제대로 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안 나오죠. 모든 수치가 다 좋거든, 실제로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삶은 또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혹은 뭐 식으로 또 일자리, 네. 빈부격차. 오늘 자료로 저희가 공부 좀 해볼게요. 오늘 자료로 잘 외워서 써먹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잘 외워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도 어떤 분야든 간에 외울 걸 정해서 나오시는 오케이,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말 김어준 구독하신 분 다 했네? 요거 한번 구독하면 끊지를 못해요. 진짜야. 말 길게 하기 귀찮다. 자, 이번 대선은 토론회가 거의 없다. 후보 자질과 역량이 드러나라고 토론을 하는 건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토론을 안 해요. 자질과 역량이 드러날까봐. 후보는 숨고 언론과 포털을 통해서 지지를 관리하다가 막판에 준비해둔 공작 때려가지고 하는 사이에 선거를 끝낸다. 그거 기본 계획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혼자 부서에 가서 우나? 엄마한테 일러? 스스로 해야 한다. 스스로. 대통령은 내가 만든 만큼 그만큼씩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대신 해주질 않아. 스스로 쟁기가 되고 호미가 되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대선은 그렇게 스스로 이기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